네, 저 이천 양정여고 이태경이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쇼카와 체인지메이커 교사의 양성 과정 보고 있고요. 모두가 체인지메이커인 세상에 대해서 아마 이틀 동안 듣게 되실 텐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체인지메이커로서 뭔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아이들로서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쭉 들으시면서 이제 그럼 우리 학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2014년부터 아이들과 이제 이것저것 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변화를 만드는 활동들을 해왔고요. 2014년 말에 아쇼카를 알게 되고 작년부터 아쇼카와 함께 저도 이제 작년 딱 요맘때 연수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이번 주였어요. 8월 8일, 8월 9일 이제 합숙 연수하면서 처음 아쇼카 교사 연수를 듣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 아쇼카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해봤는데요. 강의가 아니라 그냥 사례 전달해 주신다고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요. 날이 너무 더워서 시원한 사진 준비했습니다. 이 펭귄들이 정말 수백 마리가 서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30분, 1시간이 되던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혹시 뭘 기다리고 있는지 또 다른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게 뭔지 혹시 아시는 선생님 계시면 제가 아주 조그만 선물 준비했는데요. 별거 아닌데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먼저 떨어질 펭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먼저 떨어질 펭귄이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떨어질 펭귄을 기다리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거를 먼저 떨어지는 펭귄이 겪게 될 온갖 위험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섣불리 못 뛰어내리고, 왜냐하면 펭귄을 먹이로 하는 다양한 어떤 범고래라든지 아니면 이런 물범이라든지 얘네들이 밑에서 도사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펭귄들이 선뜻 뛰어들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마리가 뛰어들고 나면 정말 거짓말같이 수십만 마리가 정말 다 따라서 뛰어내려요.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뛰어내리는 펭귄을 우리가 퍼스트 펭귄, 첫 번째 펭귄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어디에 많이 비유하냐면 어떤 무리의 행동을 유발하는 과감한 행동과 실천가들을 첫 번째 펭귄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데 왜 뛰어내려야 되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몇 킬로 밖에서 지금 2달 동안 배를 곪고 지금 이 남편 혹은 아내가 생선을 많이 잡아오기만 기다리는 배우자들이 지금 알을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몇 달씩 배를 품고 위장에 있던 거로 새끼들한테 먹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무리 이렇게 위험이 있어도 뛰어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펭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못 뛰어내린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아쇼카에서 말하는 이런 체인지 메이커도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이 됐을 때,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인식했을 때 모두가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정말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겠다라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의 어떤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점점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서로 해결하려고 행동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펭귄도 저희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체인지 메이커의 첫 번째 펭귄이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같이 1박 2일 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례를 듣기도 하고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기억이 남는 활동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크로스 더 라인이라고 제목을 소개받았었고요. 한마디로 선 넘기죠. 아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있는 이 가운데다 선 하나를 긋고요. 그리고 이 선을 넘어다니는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선에 이제 가운데 선을 놓고 한쪽에 다 모여 계세요. 다 모여 계시고 이제 진행자가 이제 질문을 하나씩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간단한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나중에 학생들이랑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 질문은 되게 이제 쉬웠어요. 형제가 있는 사람은 요 선을 건너세요. 그러면 그냥 동생이나 언니나 누나나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선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 2가지의 어떤 규칙이 있는데 해당되는 사람은 선을 넘어가서 선을 안 넘은 사람을 쳐다봐요.
너는 동생이 없구나. 속으로. 근데 이제 절대 어떤 판단도 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감정을 표출해서도 안 되고요. 해당되면 넘어가서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는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딱 건너가서 쟤네들은 형제가 없구나. 뭐 이렇게 다시 뭐 경기도 사는 사람이 건너가세요. 그러면은 아, 쟤는 되게 멀리서 왔구나. 막 이러고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간단한 질문들을 주고받다 보니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냥 그 질문의 어떤 강도와 상관없이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선을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에 좀 익숙해졌어요. 근데 그때쯤에 조금씩 이제 어떤 마음에 부담이 되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질문은 최근에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으면 건너가 보세요. 이제 그때부터는 좀 약간 이제 불쾌하다는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셨고요. 왜 이런 질문을 굳이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될까? 그리고 좀 이렇게 저도 이제 해당되진 않았지만 이런 질문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진행자가 또 다른 질문을 건네는데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살아오면서 학창 시절부터 다 지금 성인에 이르기까지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들로부터 어떤 괴롭힘이나 어떤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건너가세요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순간 저는 이렇게 움찔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또 이제 중3 때 굉장한 이제 괴롭힘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만 놓고 있었던 얘기인데 갑자기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어떤 질문에도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질문을 받고 움찔하고 못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학창 시절에 이렇게 왕따나 뭐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학교 안에 저밖에 못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이 40명 선생님 중에 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순간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질문에 이 선을 넘어가신 선생님이 저 얼마 안 되는 선생님 중에 한 12분, 13분이 넘어가셨어요. 그때 굉장히 놀랐고 그분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굉장히 복잡 유명한 감정들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문제였는데도 내가 선뜻 이 선을 못 넘을 정도로 아직까지 나한테는 뭔가 해결되지 않은 어떤 감정의 응어리가 있었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좀 놀랐죠. 저는 이제 중3 때 중1 때부터 시작된 어떤 괴로움의 확대적인 경험이었는데 이제 중1 때 이제 트로트 가수 중에 젊은 선생님들은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태진아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태진아라는 가수가 처음 이제 앨범을 발표하고 데뷔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옥경이라는 노래였어요. 근데 제 이름이 이태경이거든요. 중1 때 어떤 친구가 별명으로 이제부터 되는 거네요. 별명으로 옥경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옥경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싫었는데 그냥 너무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막 일반적으로 저를 부르는 이제 호칭이 이제 옥경이가 됐습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어떤 괴롭힌다기보다는 그냥 기분 나쁜 별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괴롭힘이라는 게 점점 강도가 자연스럽게 인식되면서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옥경아 보다가 그냥 옥경아 부르면 심심하니까 리듬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옥경아가 아니라 저를 보면은 오갱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놀리는 듯이 막 이상한 호칭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게 재밌어지고 어떤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누가 떠든다, 수업 시간에 누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누가 방귀 꼈어 막 이러면은 모든 애들이 갑자기 오오오오게 하면서 다 제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그렇게 되다가 이제 중3 때는 정말 이제 이런 것들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이렇게 싫다고 하기도 하고 막 싸움을 하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뭐 전교생들이 저를 다 옥경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이제 또 왕따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와중에서도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교류를 하기도 했지만 점점 이제 심해지는 거죠, 장난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이제 같이 막 이제 소풍을 가서 막 산을 막 누가 먼저 올라갔나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뭐야 내가 왜 깽이랑 같이 뛰고 있어? 이렇게 가버리고 막 이렇게 이런 일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점점 저는 이제 막 정말 중3이 너무너무 그 기간이 괴로웠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걱정은 이제 빨리 고등학생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제 가는 고등학교에서도 분명히 같이 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시 고등학교에서 이 생활이 반복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많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는 그걸 다 이제 깊숙한 곳에 넣어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때 알게 된 건데 이게 그냥 내 혼자만의 생각이었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나 관계를 맺을 때나 항상 굉장히 이것들을 의식하고 어떤 눈치를 보고 되게 어떤 분위기에 수긍을 하고 순응하는 이런 그런 모습들이 생겼었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꺼내놓은 것도 며칠 안 됐거든요. 며칠 전에 선생님들이랑 정말 밤늦게까지 얘기하다가 비로소 이제 딱 처음 꺼내놨는데 이제 꺼내놓고 나니까 이게 그렇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선생님뿐만 아니라 뭐 학생한테도 한 번도 이 말을 솔직히 이제 못하겠어서요. 내가 뭔가 왕따를 당했던 학생이라고 말을 했을 때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뭔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선 넘기를 통해서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됐고 합숙하면서 그날 선생님들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왕따를 당했던 얘기는 안 했지만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어떤 강렬한 인상을 받았는지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던 선생님 한 분이 이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Are under more pressure and less equipped to deal with it than ever before. For some, challenge taking is a 마찬가지로 closer 여기도 look 많은 at 학생들이 old 따돌림을 labels. 당하기도 Others, it 하고 means a 싸움을 close encounter 하기도 with their 하고 worst enemy. 다양한 문제가 공존하고 있는 The day 학생인데 starts with games. Looks like 상담 선생님과 친구들 몇 명이 한번 이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챌린지 데이라는 행사였고요. 흰티를 입은 학생들이 진행자예요. 내가 어떤 유색 인종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했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들, 내가 살이 쪄서 남들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 이런 다양한 자기 경험들을 밖으로 꺼내놓게 했죠. 이 선넘기라는 게임을 통해서. 그리고 이 게임이 끝났을 때 이제 많은 친구들이 어떤 자기의 감정들을 호소를 하고 친구들과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정말 죽일 듯이 서로 싸웠던 친구들 둘이네요. 정말 자기 깊숙한 했던 감정들을 공유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에서 일어나서 화해를 하고 정말 심한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랑 이 친구는 괴롭힘을 했던 친구거든요. 이 친구도 아까 선 넘기 할 때 내가 살이 쪘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다른 편견이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고 많은 친구들이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친구들을 공감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런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놀라웠던 거는 이런 경험을 했던 친구들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모든 학교에 이런 같은 문제를 가진 친구들이 있을 거고 오늘 우리가 느꼈던 이런 공감과 이런 감정들을 그리고 하나가 되는 어떤 생각들을 더 많은 학교에 퍼뜨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친구들이 1987년부터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아예 비영리 재단을 세우고요. 지금까지 1987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행사를 진행해 왔고요. 50만 명이 넘는 성인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은 9개 나라로 이제 번졌어요.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챌린지 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활동들을 직접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정말 이 관계를 회복하는 도전의 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검색하면 뭐 챌린지 데이 미국이나 챌린지 데이 네덜란드 이런 것들을 쉽게 유튜브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안에서는 지금 48개 주에서 시행이 됐고요. 정말 거대한 큰 움직임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여주시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선생님들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저거를 막 보다가 이제 15분짜리 영상이었는데 막 아이들이 자기의 그런 얘기들을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화해를 하고 안아주는데 정말 막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울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정말 같은 시기였거든요. 태진아가 데뷔하던 때가 딱 그때였어요. 복병이가 막 히트하던 시기가 1989년이었기 때문에 정말 같은 시기에 어떤 한 나라에서는 이제 저랑 많은 친구들이 어떤 괴롭힘을 당하고 이제 힘들어하고 있었고 또 한 나라에서는 그랬던 친구들이 한 상담교사 선생님과 친구들의 노력으로 뭔가 이제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분명히
어떤 자기 문제로 뭐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의 문제를 어떤 아픔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자기 조직 안에서 어떤 힘든 거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건 저도 그랬지만 그냥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만나서 뭐 누구랑 얘기를 하지, 어디를 가야 되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아니면 자기 주변의 친구의 어려움을 봤을 때 우리들이 그냥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들이 충분히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하지 못한다면 이런 변화를 만드는 친구들을 도울 수라도 있도록, 아니면 적어도 그런 어떤 문제 상황에 자기가 가해져서 동참하기보다는 그런 피해자 학생들을 어떤 공감해주고 위로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고, 나아가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학생들의 어떤 사례들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학교 안에서 우리가 어떤 교과 지식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 외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어떤 많은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2014년부터 학교 안 학교 만들기라는 활동을 해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운영했던 것이 이제 체인지 메이커 학교도 있었지만 예술 학교도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제가 운영했다기보다는 이제 많은 예술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같이 만들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면은 이제 예술 학교를 떠나서, 체인지 메이커 학교를 떠나서 이제 아이들한테 우리들이 어떤 것들을 전해주는 게 학교의 역할일까, 그리고 어른들의 역할일까 같이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예술가 선생님들이 한번 같이 얘기를 해주셨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환경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떤 뭘 주지, 어떤 도구를 주지, 어떤 교육을 하지보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떤 환경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 예술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뭔가 새롭고 낯설고 흥미롭고 아름답고 즐겁고 쉽고 가능하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인데요. 뭐든지 가능하고 무엇이든지 수용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아이들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반응해야 되는 수평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아이들한테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아이들이 비로소 상상할 수 있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자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 경험을 할 수 있을 때야말로 비로소 자기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런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아이들이 비로소 어떤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자신만의 관점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만들려고 했던 그런 예술학교는 이제 어떤 아이들한테 어떤 그런 스킬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자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자기 경험들이 어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어떤 자발적인 본인의 어떤 자유의지에 따른 어떤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예술학교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저희 예술학교의 컨셉은 인터스쿨라라고, 인터스텔라를 살짝 패러디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 멀리 지구 밖으로 가는 인공위성처럼 우리들이 어떤 예술로부터, 자기 표현으로부터 어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한번 아이들한테 그런 경험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어떤 스킬이 아니라 어떤 자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이제 드로잉 수업, 이제 모든 이제 참가 학생들한테 처음 했던 거는 목탄 하나 딱 손에 들어주고 어두운 곳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번 그림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봐 하면은 막 잘 그리는 친구들이 막 내 그림을 보고 막 이렇게 흉볼까봐 아니 눈치 보여서 잘 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부터 이제 인류 최초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이제 동굴벽화를 처음 그린 원시 인류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한번 벽화를 그려볼 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다 불을 끄고 이제 불을 끈 이제 강당에 한 200장의 텐트지를 100장에서 200장 사이 텐트지를 다 붙였어요. 그리고 정말 들어가서 자기밖에 안 보이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촛불 몇 개만 켜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한번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그냥 현장 스케치를 짤막하게 했던 거예요.
기록해서 정말 재밌게 했었는데요. 이제 아이들한테 느낌을 물어봤었어요. 지금 느낌이 어떠냐고 막 그리고 있는 친구들한테 했는데 막 통쾌하다라는 느낌이 제일 많았어요. 뭔가 시원하다. 어떤 자기 속에 있던 어떤 복잡한 감정들을 마음껏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통쾌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환경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걸 진행하면서 또 한 번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행사가 지나고 정말 그 학교 어디였냐면은 학교 강당이 있고요. 강당에서 하진 않고 정말 동굴 같은 분위기를 주려고 강당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그 복도 벽면에 좁은 통로에다가 이렇게 붙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을 나중에 다 행사 끝나고 딱 보는데 정말 여기는 그런 라스코 동굴 같은 거예요. 정말 아이들의 그런 생생함이 막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한 달 동안 전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지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저희 이제 미션 스쿨이라서 예배가 있는 날이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아침에 설교 준비를 하러 가셨다가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여기다 이런 장난을 쳤지?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10분 동안 그걸 다 뜯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말 요 생생한 흔적을 막 보여주고 싶었는데 목사님께서는 밤새 누가 이렇게 와서 애들이 막 이렇게 중학교 애들 장난을 쳤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뜯어버리셔서 기록으로 남기지도 못하고 다 없어져 버렸는데 정말 이런 아이들한테 환경을 주는 활동을 했고 지금 이제 10분의 예술가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함께 학생들과 함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 수업이다 그러면은 안에서 건축에 관한 얘기도 하지만 직접 우리가 나가서 건축이란 것이 꼭 어떤 무슨 대성당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 상가 건물들 이런 것들이 모두 건축이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고요. 들어와서 각종 우리가 보고 느꼈던 문제점들이나 좋았던 점들을 이렇게 매핑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모델링을 해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공간을 꾸며보기도 합니다. 사진 수업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죠. 이렇게 재미있는 사진들도 찍어보고 드로잉 수업이면 안에 들어서 어떤 스킬을 배운다기보다는 밖에 나와서 이렇게 풍경을 그려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두운 야경을 그려보기도 하고 다른 많은 시도들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재즈는 정말 재즈 세션들이랑 같이 한번 자기가 무대에 올라서 재즈를 불러보기도 하고요. 전시를 할 때는 어떤 이젤에다가 우리가 흔히 놓는 복도에다가 쭉 하는 전시가 아니라 어떤 학교라는 공간 자체를 이렇게 전시의 공간으로 삼아서 전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방학이라서 예술가들의 하루를 한번 공유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삶 속에 들어가서 직접 그런 예술가분들이랑 한번 삶을 공유해보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체인지 메이커에 앞서서 이제 이걸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제시카 호프만 데이비드라는 박사가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예술 과목으로서 어떤 다른 무언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술이란 예술 그 자체로 충분히 어떤 아이들한테 교육되어질 만한 가치와 어떤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술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바로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이죠. 근데 체인지 메이커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만든 거는 이제 세상을 관찰하고 만나보고 더 좋은 곳으로 바꿔보는 체인지 메이커 학교를 이제 매년 아이들한테 열어주는데 그 이유는 아까 예술과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들이 마땅히 성인이 되기 전에 받아야 될 권리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생존, 두 번째 보호, 세 번째 발달이고 네 번째가 바로 참여라고 해요. 나머지 3개는 뭔가 당연한 권리 같은데 참여는 저는 약간 의외였거든요. 근데 어떤 이런 사회 참여가 어떤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는 것은 아이들이 어떤 성인이 된다고 나이가 20살이 된다고 자연스럽게 세계 시민 소양이 생기고 어떤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시민의 의식을 기를 수 있는지 아이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 줬을 때 아이들이 비로소 그런 성인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고 자기 경험을 통해서 뭔가 그런 사회를 한번 자기 눈으로 관찰해보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2년 전부터 이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런 뉴스벤처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과 이제 프로젝트도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제 작년에 아슈카를 알게 되고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교육 받았던 대로 하나하나 과정을 밟아갔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행복한 동물원 프로젝트인데 일단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했어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뭐 사육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 수의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 그다음에 동물을 좋아하는 친구들. 동물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나중에 이제 한 명 한 명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동물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다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삶의 과정에서 이제 어떤 유의미한 지점들이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이제 유기견을 볼 때마다 항상 집에 데려오셔서 이제 키우고 이제 분양할 수 있으면 분양하고 이런 환경에서 자라났던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원에서 죽어가는 어떤 동물들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잠깐 해드렸던 건 뭐냐면 물범이 죽어서 이제 배를 갈라봤대요. 배를 갈라봤는데 위에서 지금 나온 동전이에요. 이게 지금 몇 개냐면 200개거든요. 그래서 물개가 이 동전 200개 생각하시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실 거예요. 정말 이게 위에서 늘다가 결국은 이제 죽어버린 거죠.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이제 물건을 정말 죽이려고 저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관람객들이 하루에 한 5만 명 정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5만 명이 지나가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물가에다가 이제 행운의 동전처럼 동전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냥 자기는 별 의미 없이 이제 행운을 기원하는 동전을 던지는 건데 얘네들은 그것을 반짝반짝 떨어지는 게 먹이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받아먹고 결국은 죽게 된 거죠. 저희가 이 다큐멘터리를 이제 보는데 정말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원숭이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바나나를 하나 던져주는 게 그냥 큰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바나나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이제 그런 원숭이 무리의 대장 같은 경우는 어금니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냥 새끼 원숭이가 바나나를 집어먹으려고 할 때 한번 그냥 물면 그냥 직사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소한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잘못된 관람 문화 때문에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있었고 이 문제를 자기들이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건 저는 이제 교육을 받았고 그 전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재 보시면 아까도 소개됐었는데 제일 먼저가 뭐였죠, 선생님들? 우리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문제 발견하기였잖아요. 문제를 발견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그 문제 현장에 아이들을 데리고 직접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았다라는 걸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다큐를 보고 진짜 그게 문제인지 한번 아이들이 동물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육사분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동물원에서 이제 아이들의 취지에 공감을 해주셔서 동물 기획 팀장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1시간 반 가까이 두 분한테 얘기를 듣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동물원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걸 우리 두 눈으로 보겠다라고 하고 동물원에 갔는데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행복한 동물원의 모습만 잔뜩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다큐멘터리는 특성상 하루 동안 촬영되는 게 아니라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동안 어떤 같은 문제들을 집중 부각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들은 잠깐 간 거였기 때문에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한나절 동안 온전히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제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가장 큰 게 어떤 맹수사에서는 학생들이 막 이렇게 위험한 짓을 감히 못해요. 근데 어떤 초식동물, 이거는 뭔가 예쁠 거야, 만만할 거야라고 되는 어떤 그런 동물 사육사에서는 그런 애들이 굉장히 빈번함이 많았어요. 지금 7살 정도 되는 애들이었는데요. 얼룩말 사였는데 그냥 펜스를 넘어가더라고요. 펜스를 넘어가는데 일단 이중 펜스긴 하지만 이거를 넘어서 이중 펜스까지 다가가는데 이제 부모님이 아무 제지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인식을 못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먹이를 주지 마세요 같은 경우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주지 마세요가 정말 거의 3m 간격으로 있는데 다들 먹이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집에서 당근을 채 썰어 오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뭔가 안전한 음식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당근을 주는데 저것도 처음에 저번에서 저게 뭐 그렇게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방문하는 동물원 관람객이 5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5만 명 중에 정말 그 몇십 분의 1이라도 당근을 쌓으시면 몇천 분이 돌아가시면서 계속 당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육사는 얘가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의 먹이를 먹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대요.
그리고 얘네들은 계속 주다 보면은 동물들은 또 먹어요. 그다음에 탈이 나기 시작하는 거고 또 큰 문제는 이제 당근을 주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아이들이 어떨 것 같아요? 엄마 나도 주고 싶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들고 있던 이제 과자를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당근이 아니라 이제 과자를 주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과자를 주다가도 되게 위험한 순간을 직접 봤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과자를 막 이렇게 주려고 다가가다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입은 뾰족하니까 덥석덥석 손을 물어요. 그러면 손을 무는 과정에서 손이 다치진 않았는데 손에 있던 것들을 뺏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슴이 아이들 과자 봉지를 통째로 물고 생켜서 과자 봉지에 위가 막혀서 죽는 경우도 많다거든요. 그래서 위가 막혀 죽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근 주고 옆에 있는 애가 과자 주고 과자도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풀을 뜯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풀을 뜯어서 이제 막 부모님도 그렇게 말해주세요. 아 그럼 우리 풀 줄까? 말하면서 이제 풀을 뜯어주는 것도 사진을 막 찍었었는데, 그건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 잡초나지 말라고 잔디밭에다 이제 제초제를 뿌리다 보니까 결국 풀을 뜯어주면은 그런 제초제를 얘네들이 직접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모든 악순환이 이런 것들 사소한 관람 행위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문제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동물원은 우리가 아이들 때문에 보통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동물원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동물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직접 학교에 허락도 받았고요. 이제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냥 뭐 전화 걸어서 한번 말씀드려봐 했는데 아이들은 이런 어른들의 세계잖아요. 학교에 막 직접 전화를 해서 우리들이 뭐 수업을 하겠다라는 거는 꿈도 못 꾸는데 그냥 한번 해보라고 뭐 해볼 수 있다고 선생님도 지금 방학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할 거 없어갖고 누가 뭐 해주겠다면 되게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이제 막 상의를 하다가 첫 번째로는 자기들이 졸업한 초등학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막 자기 관계들을 살피다 보니까 자기 친구의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의 친구분이 이 학교의 신부사 선생님으로 계시다는 정보를 이제 파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부사 선생님 통해가지고 이제 이 사실을 전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전해져서 교장 선생님한테 아이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와서 한번 해라. 1시간 우리가 줄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막 수업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직접 애들 데리고 이제 수업을 한 장면이고요. 저희들이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신가요? 계시죠?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초등학생들의 특성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을 너무 이렇게 어리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자기의 의사를 잘 못 말할 거야. 뭐 수업을 하면 잘 못 이해할 거야. 막 얘네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준비해 갔어요. 그래서 아까 이거는 수업이 아니라 그 퀴즈였고요. 처음에 이거는 그냥 퀴즈 막 하다가 바로는 한데 정말 놀랐던 거는요.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의 발표력이 발표력의 문제가 아니라 안 시켜줬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아시죠?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와, 초등학교 언제부터 이런 발표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을까 느낄 정도로. 그래서 막 너무 다 발표하겠다면서 막 당황했고요. 그 다음에 이 연극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막 우리가 이제 각가지 막 이렇게 그 탈을 쓰니까 아이들이 막 저 탈을 되게 욕심내고 그 다음에 막 가만히 앉아서 수업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나가서 뭘 해야겠대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우리들이 역할을 막 바꿔가지고 이제 직접 애들이 이렇게 탈을 쓰고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직접 막 이렇게 풀을 막 뜯어서 이렇게 먹여주는 행동을 아이들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또 이제 좀 이렇게 너무 어리게 봤던 거는 얘네들은 말을 못하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네들이 동물에 갔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동물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걸까? 그림으로 그려봐. 막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이게 다 부스러운 짓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인터뷰할 때 너무 또렷또렷하게 자기 의견을 잘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촬영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려봐라 하고 아이들이랑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거기서 많은 거를 아이들이 이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악어를 사랑하는 거는 악어가 좋아하는 생선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생선 주는 그림, 되게 디테일하게 악어 색깔 이렇게 그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자를 사랑하는 거는 사자가 뭔가 이렇게 외로우니까 타고 노는 거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토끼를 사랑하는 거는 토끼가 좋아하는 풀을 뜯어주는 거야. 이렇게 저희가 동물원에서 많이 봤던 그런 장면들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마 내일 하시게 될 건데,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저희들이 이제 공감 캠페인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뭔가 찾은 다음에 이게 진짜 문제일지 확인을 한번 해야겠죠. 아이들이랑 이제 문제를 찾다 보면 아이들이 문제를 어디서 찾느냐면 머리에서 찾을 때가 많아요. 문제를 직접 그 현장이 아니라 머리에서 문제를 찾고요. 정말 그 사람은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데, 그리고 머리에서 찾은 문제를 이제 해결책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 해결책도 현장이 아니라 머리에서 많이 찾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이런 걸 진행하실 때 아이들이 이제 이게 문제예요라고 찾으면 선생님들이 먼저 이제 진행하셔야 될 게, 그럼 우리가 한번 공감 캠페인을 열어보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캠페인을 한번 진행하게 하는데,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라는 해결책을 이제 말하는 캠페인이 아니라 정말 거리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문제를 진짜 문제라고 공감을 해주는지. 예,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찾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다, 혹은 이게 더 중요한 문제다, 이런 다양한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저희도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찾은 다음에는 이렇게 공감 캠페인을 열게 되실 거고요. 이 공감 캠페인을 연 다음에 아이들은 이제 다양한 이제 문제를 인식하게 됐고, 이제 동물원에 찾아가서 원장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원장님을 만나고 막 문제를 알리기도 하고, 원장님도 막 깜짝 놀라시면서 아이들한테 막 제안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럼 너네들이 이런 막 이렇게 교육을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들한테 할 수 있게 해줄게, 막 이렇게 막 제안도 주셨는데, 애들이 그 자리에서는 막 하겠습니다 막 이러더니 감당할 수 없는 일인지 아직까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를 찾은 다음에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다라고 이제 그 문제의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누구도 당근을 주는 것이 이러한 일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물범들이 이렇게 위에 동전을 200개씩이나 달고 다니는 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동전을 던지는 것이다. 그럼 이거의 어떤 해결책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많이 알리는 컨텐츠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문제를 알렸고, 나중에는 아이들이 직접 이제 다음 쿼터에 6주 동안 뉴스를 연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기사를 쓰고 그다음 연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왜 동물원의 타조는 한쪽 눈을 잃었나. 그래서 동물원에서 저희가 직접 방문했을 때 타조가 눈이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왜 눈이 없어요라고 했더니 사육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중학생들이 수영을 왔다가 현장 체험학습을 왔다가 타조는 되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돌을 내가 던져볼 테니까 피해봐 막 이러면서 이제 돌을 막 던져서 하나가 이제 눈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2화는 왜 동물원의 타조는 한쪽 눈을 잃었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리고 이제 광고를 막 집행해보기도 했어요. 페이스북에 막 1,000원 단위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더라고요. 광고를 집행해보기도 하고, 정말 얘네들은 이걸 정말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국민들한테 리트윗을 요구하는 이렇게 부탁을 해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1화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감을 800개나 얻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그 다음에 1화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원치 않던 막 싸움이 붙기도 했었습니다. 이 기회에 동물원이 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동물원 폐지론자들 막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에서 막 어떤 그런 소통의 장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문제구나, 뭔가 동물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다가 말씀드렸죠. 우리들이 그러니까 동물원이 물론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맞는 측면도 있는데, 우리들은 어쨌든 갑자기 내일 동물원이 없어질 게 아니라면 그런 동물원이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많은 피해들을 우리들이 알고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많이 호소를 했었고요. 사라진 10만 마리의 코끼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뉴스를 연재하고 마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뉴스 연재가 들어서 진짜 동물원에 가서 처음에 동물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람객들 대상으로 한겨울까지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한겨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캠페인을 할 때 이제 우연히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연재했던 뉴스 기사를 보고 또 그 한국 정책 방송의 그 다큐멘터리 팀이 연락을 주셔서 아이들 캠페인을 할 때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돼서 방영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알게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아이들이 이제 많이 알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막 요청하기도 해요. 좀 뭐 기사 쓸 때 좀 많이 그랬어요. 너무 두렵잖아요. 우리가 쓰는 게 정말 뉴스로 나간다라고 할 때 막 좀 내용 좀 추가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뭐 정말 죄송한데 막 써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정말 냉정하게 다 거절을 하고, 그러니까 다 쓴 다음에 수정은 좀 해줬는데 절대 이제 막 이렇게 쓸 때 도와주진 않았어요. 아이들의 좀 몫인 것 같아서 한번 자기들이 직접 써보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뉴스가 이제 펀딩으로 이어져서 이제 원래 목표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 큰 금액이었어요. 300만 원이 모아져서 이 돈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이어들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캠페인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끝난 건 아니에요. 최종적인 거는 이제 그림책을 만들어서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읽혀주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림책은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은 되게 쉽게 얘기를 했었지만, 그래서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에 그 뉴스벤처 아쇼카 교육을 받고 아이들이랑 했던 요 교육대로 커리큘럼대로 한번 만들어봤던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이제 2014년부터 이제 이 체인지 메이커 활동을 전후로 많은 변화를 만드는 활동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바꾸고 싶었던 거는 이제 학교였습니다. 어떤 사회의 문제보다는 우리들이 한번 뭐를 바꿔볼까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이제 학교의 문제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의 급식실 앞에 공간이 너무 우중충하다, 바꿔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자기들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생 벽화봉사단 친구들을 불러서 이렇게 같이 한번 재밌게 공간을 바꿔봤던 경험이었고요. 요거를 한 다음에 되게 아주 자신감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점점 재밌는 일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친구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이제 그런 자기들의 취지를 말해주고, 가수들도 되게 그 아이들의 취지를 좋게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가 돈으로 엮이지 않기 때문에 거의 2시간 가까이 이제 얘기해주고 노래해주고 이런 힐링 콘서트를 열기도 했었고요. 얼마 전까지 계속 셰프들이 먹방이 많이 웃겼는데 이제 그 셰프 한 분을 모셔서 이제 요리 부스를 열고 이제 모든 수익금을 이제 자기들 같은 나이 17살 미혼모들 친구들을 돕기 위한 어떤 요리 부스를 열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서도 이제 아이들이 점점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교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들을 위한 공간은 없지? 그래서 출발을 해서 자기들이 이런 정말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획을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런 기획도 어려웠었어요. 아이들은 정말 교실을 하나 준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를 뭘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걸 정말 감을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이제 대학들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분도 정말 흔쾌히 학교까지 멀리 와주셨어요. 그래서 공간을 디자인한다는 게 어떤 건지 다양한 사례를 전해주시고 아이들이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바자회를 해서 돈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가구를 만들고 해서 지금은 누구나 빌리고 싶을 때 예약을 해서 빌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중고 이제 물건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아이들이 어떤 학교 안의 문제에서 조금씩 더 우리 주변의 문제로 확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고 물건의 재활용률이 굉장히 낮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봤던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의 중고 재활용률은 2%대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거의 8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 재활용은 굉장히 높지만 우리가 남이 쓰던 물건을 내가 직접 사서 이제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친구들이 이런 중고 매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이제 시스템을 보면서 학교 안에서 이제 벼룩시장 문화를 만들어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분기별로 한 번씩 꼬박꼬박 열리는 이제 플리마켓이 있는데요. 정말 한 번 열리면 거의 모든 전교생들이 다 나와서 사갑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나와서 파세요.
약장사처럼 이렇게 장사하시고 하면서 이제 가게 이름도 생겨나요. 무슨 샵, 우리는 무슨 샵 이러면서 전통 있는 가게들이 하나씩 생겨나고요. 그리고 그냥 얘기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지갑을 열 수 있구나. 큰 손은 역시 교사다. 단위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있는 옷만 가지고다가 나중에는 막 자기 동생 물건, 아빠 물건, 엄마 물건 허락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양복 마이를 파는 친구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지갑을 열기도 하시고요. 완판하고 다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학교의 문화 같았어요. 요거는 지금 순서가 다른 학교인데 아까 이제 그 공간을 대여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뭐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예약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겠다. 어렵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인터넷으로 뭘 막 하다가 나중에 어느 날 갔더니 그냥 정말 화이트보드 딱 2개 놓고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포스트잇의 날짜, 시간, 이름을 작성해서 여기다 붙여요. 그러면 이제 이걸 관리하는 친구들이 와서 보고 그날 괜찮겠네 하면은 여기다 붙여줍니다. 그럼 끝이에요.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붙어 있으면 확정이 된 거고 나중에 이 관리하는 친구들 다시 여기다가 써줍니다. 그래서 아무 인터넷 기술 없이 그냥 화이트보드 2개만으로 지금은 매달 이 공간이 꽉 차요. 이 공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학교마다 이제 학생회실을 이제 확보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회실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 회의를 하는 건 한 달에 한 2-3번인데 그 시간 말고는 비어 있으니까 거기 이렇게 쓰자라고 했는데 학생회들이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공간 뺏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네 공간 뭐 내놔 하는 거니까 싫어하다가 자기들도 한 3달 있다가 그냥 제 발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3번 이상 안 쓰는데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공간이 생겨났고요. 나중에는 학생들이 이제 이런 행사를 아예 열겠다고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들을 그냥 우리들이 한번 한 자리 모아서 같이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한 자리에서 이런 변화들을 공유하는 체인지 메이커 행사를 2014년 말부터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첫 회 때 아이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보였어요. 이렇게 야광 계단 만들어서 넘어진 애가 없게 하기. 정말 거창하게 애들이 막 이렇게 이런 옷은 도대체 어디서 구했는지 그 전신을 감싸는 페인트복 있잖아요. 이런 거 가져와서 하고 이게 지금 이 친구들은 지금 3년째 이어지면서 점점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2번째 때는 태양광 정원 등으로 지속 가능한 빛을 밝히겠다 했다가 올해는 아예 이런 태양광 정원 등 자체를 자기들이 회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만들다가 실패를 했어요. 이렇게 너무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흔한 기술일 줄 알았는데 누구 하나 그거를 오픈소스로 이렇게 공개해 놓은 사람이 없는 건지 아이들이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의 목표는 이런 회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이런 회로를 이제 찾아서 한번 만들어보고 누구나 이런 쉽게 태양광 정원 등을 통해서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게 오픈소스로 우리가 교육 자료를 만들겠다가 이 팀의 이제 최근의 목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화장실이 이건 여고 화장실이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 친구들. 그래서 이거는 막 80년대 공원 화장실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막 학교 캐릭터 넣어서 재밌게 학교 화장실을 바꾸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 공유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라고 해서 이제 우산 대여를 시작했다가 지금은 올해 이제 자판기 사업까지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판기 막 사업을 했다 보니까 막 학교에서 놀러 가고 행정실에서 오시고 막 그런 매점이랑 뭔가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해서 또 생각 못했던 부분이라서 그런 점들도 매점 아이들이 찾아가서 이제 가격들 보고 매점보다 싸게 팔지 않는 걸로 해서 이제 매점 주인분 허락받고 이제 휴지랑 이런 여성용품들만 팔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아이들이 정말 교실의 문제, 내 문제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런 시각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 학교의 문제로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학교 안에 어떤 인쇄실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 밖에 있는 어떤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게 장사가 안 되는 가게였어요. 딱 보시면 왜 장사가 안 되는지 혹시 아시겠나요? 손님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지저분한 게 첫 번째고요. 와서 앉을 데가 없어요. 그냥 이게 그 손님들 테이블인데 거기에 사장님이 온갖 그런 비품을 놓으세요. 그러니까 앉을 수가 없는데 사장님만 모르시거든요. 왜 안 오지? 이렇게. 근데 뭐 가서 앉을 데가 없는데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뭔가 더러워 보이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학생들이 생각을 해서 많이 안 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교문에서 딱 3m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그런 독보적인 입지 조건. 예, 그래서 이제 여쭤보니까 하루에 거기서 아침을 사 먹는 친구들이 한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100줄 넘게 팔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내 문제고 내 친구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100명이라서 아침 사 먹는데 정말 찝찝하지만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해서 정말 사진을 찍으러 앞까지 가도 팔이 못 날아가고 그 끈적거림에 막 이렇게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 많이 떨어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메뉴들이 많이 써 있는데 이제 전의 주인, 전의 주인, 전의 주인이 붙였던 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뭘 시키면 뭐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자주 방문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고 정말 구글링해서 계약서를 자기들에 맞게 바꿨어요. 컨설팅비는 한 달에 10,000원이나 아니면 어려우실 때는 한 달에 3번 떡볶이를 대접해 주신다. 이렇게 해서 정말 떡볶이 대접 받으면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도 열어서 이렇게 정말 다양한 아이들의 참여를 아이들이 이제 이끌어갔고요. 그리고 정말 참여자들 공모를 해서 이제 주일 11월 3일이었는데요. 주일날 17명의 17살 친구들이 모여서 정말 가게를 같이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까 그 지적했던 메뉴들을 다 떼어내고 창문까지 떼어냈어요. 저 이거 떼어낼 때 정말 놀랐거든요. 제가 뭐 시킨 게 아니라 아이들이 뛰면 돼요 말하면서 창문을 떼어내는데 막 무섭더라고요. 이걸 애들이 독보할 수 있을까? 말하면서 이렇게 되게 무서웠습니다. 근데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낙서 다 지우고 예쁜 바닥에도 칠해드렸고요. 정말 복잡했던 비품들 다 청소하고 정리해드리고 아이들이 냉장고까지 다 들어내더라고요. 저는 그냥 단순히 좀 환경을 개선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아이들이 오히려 막 더 한 발 나가서 그 안에 있던 그런 냉장고들 다 밖으로 들어내고 막 정말 다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복잡했던 곳이 정말 다 바뀌었고 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까지 다 그려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직원 1명을 아침에 더 둬야지 아침밥을 만드실 수 있을 정도까지 됐어요. 그래서 새벽 5시 40분부터 나오셔서 직원 2분이서 밥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팔게 됐고, 중요한 건 매출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과 사장님과 이 매점 간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저희는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문제 찾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문제야라고 문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맛집 돌아다니면서 셰프들한테 여기 좀 도와달라고 막 하고, 그다음에 막 회사들 컨설팅 회사들한테 전화하면서 여기 서비스 교육 좀 시켜달라고 그러고 막 정말 온갖 애들이 다 그런 걸 했거든요. 근데 다 이제 거절 당하기도 했었고, 근데 문제점 이제 다 거절을 당하면서 아이들이 다시 시작해서 처음부터 포기할까 하다가 이제 뭐 방법이 없어서 여기 찾아오는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설문하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우리들이 문제라고 여겼던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교실에서 회의했던 것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은 다. 근데 분식집에 와서 사장님이랑 얘기하고 고객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는 너무 싸다. 김밥 한 줄에 1,200원이에요. 너무 싸고 재료가 사장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다 비싼 재료들이었어요. 그리고 고객들의 평은 너무 여긴 맛있다. 1,200원밖에 안 되는데 1,800원보다 훨씬 맛있다였고,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시다가 고객 설문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온갖 막 회사 뛰어다니고 맛집 찾아다녔던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이었죠. 오로지 문제는 아까 저희 처음에 생각했던 이런 위생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이렇게 바꿔드렸을 때 문제가 해결됐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런 거 진행하실 때 문제 찾기 단계, 문제 발견하기 단계에서 정말 교실에서 회의하지 말고 정말 한번 거기 가보라고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 학교고, 학교 정말 3m 앞에 그 가게가 있고요. 문방구, 그 다음에 뭐 서점, 온갖 학생들이 자주 가는 가게들이 있는데 지금 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3분 남은 것 같은데. 점포정리라고 붙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책 하나 사려면 3km 걸어 나가야 되고요. 소상공인이 점점 어려워지고 문을 닫으면서 뭐 자기들이 문구 하나 사려면 또 한 3km 걸어 나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 분식집도 닫았어요.
장사가 안 돼서가 아니라 이제 건물주가 이제 거기에 편의점을 들여 놓으시면서 그래서 결국 우리 앞에 이런 소상공인 분들, 학교 앞에서 이런 가게들의 문제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또 다시 이 학생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일들을 겪고 또 이 가게가 마저 문을 닫으면서 아이들이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점점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자기의 문제로부터 어떤 사회의 문제를 찾아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사회 문제를 찾아 나갈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우리들이 문제를 찾아봐, 뭐 머리를 굴려봐가 아니라 정말 어떤 자유의지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찾기 위해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우리들은 아이들이 뭐든지 해볼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자기 삶과 정말 밀접한 관련 있는 문제를 찾아 나가면 학교 안에서 초등학생이 문제가 아니라 중학생이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생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나이대에 맞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정말 모험을 떠나시는데 제가 항상 저도 잘 못 지키지만 지키려고 하는 거는 학생들이 정말 충분히 자기 나이대 안에서 나이랑 상관없이 그 독립적인 존재로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제가 갖는 게 아니라 저도 갖지만 아이들 자신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학생들이 뭔가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믿어주지만 자기 자신들이 좀 갖고 어떤 자기가 자존감을 높여서 어떤 이런 문제에 한번 도전해 보기를 바라고요. 선생님들 학교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